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북튜버 책익지라입니다. 오늘은 혹시 무슨 고민을 안고 서점을 찾으셨나요? 저는 뭔가가 안 풀릴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할 때 서점을 찾는데요. 책 속에 답이 있다? 적어도 길잡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고민을 풀어볼까요? 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속절없는 한 주. 슬슬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면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한 살 더 먹을수록 회사 가는 발걸음 무거워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많죠? 제가 오늘 회사원의 고민만 딱딱 집어서 좋은 책만 처방합니다. 가끔 무기력을 크게 느끼죠.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 실제로 우울감은 무기력을 수반해서 심한 경우 계단을 오르기조차 어렵다고 하는데요. 무기력이 우리를 덮칠 때 읽어보면 좋을 책이 있습니다. 제가 무기력할 때는 할 게 너무 많을 때,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 밀릴 때, 그런데 또 이게 잘하고 싶은 과제일 때, 잘 못할까봐 자신이 없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노트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지만 딴짓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멍은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는지, 그렇게 어느새 밤이 되고 끝내지 못한 일로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고 악몽을 꾸면서 일어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회사로 향하게 되죠. 그런 나날들이 며칠 반복될 때 이 책을 샀어요. 사실 이 책을 살 때 바랬던 건 어리석게도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3초 안에 업무 모드로 돌아가는 방법, 일하기 싫을 때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리 프롬은 제목만 그렇지 실제로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숙제를 주는, 뼈 때리는 이야기만 하죠. 저는 연애를 실패한 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다가 내가 인류애를 얼마나 실천하지 못했나 반성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번 숙제는 이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 에리 프롬은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로 남이 바라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권위는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익명의 권위는 뒤에서 말합니다. 엄마는 네가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엄마가 암묵적으로 암시한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집에 가서 혼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죠. 오늘날의 익명의 권위란 시장이고 여론이며 건강한 이성입니다. 남들과 다르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주입된 욕망, 근본적으로는 남의 욕망을 갈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19세기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착취했지만 20세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자기밖에 있는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권태,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삶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라고 말하죠.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무기력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허용된 표현들을 갖다 붙이죠. 무려 1930년대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질병, 즉 인생의 무의미함은 인간이 사물로 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기력에서 탈출하겠느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소개하는 게 에리 프롬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시간상 짧게 무기력 없이 사는 방법, 다시 말해 진짜 삶을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감탄의 능력.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노력을 총동원하여 세상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교육을 거치면서 우리는 감탄의 능력을 잃어가죠. 감탄으로 창조성을 잃지 않는 것, 진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집중력. 우리는 늘 분주하지만 집중하지 못하죠. 진정한 인식과 응답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느끼는 것에만 전념하세요. 세 번째 조건, 회피하지 않고 갈등이나 긴장을 받아들이는 노력. 오늘날의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갈등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갈등은 감탄의 원천이며 성격을 개발하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가치를 평준화시키고 보편화시켜버립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이 너무 시시하다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짜로 지치고 의욕이 없는 날, 나만의 공간으로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떠나보세요. 인간의 본질과 존엄함에 대해서 에리 프롬과 함께 생각하다 보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현실의 문제 따윈 아주 사소해져 버릴 테니까요.
제가 20대 때 회사에서 선배들이 말했죠. 아이씨도 30대 딱 꺾이면 느낄 거야. 체력이 뚝뚝 떨어져. 사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 저는 운동 광이었고 출근 전에 꼬박꼬박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출근해도 하루 종일 말똥말똥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일핑계로 몇 년째 운동을 멀리한 지금은 아침마다 사경을 헤매고 저녁에는 축 처진 닭이 되는 저질 체력이랍니다. 그때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아니 바로 지금 나온. 마녀체력의 이영미 저자는 이력으로 보면 슈퍼 편집자입니다. 13년간 100여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책상 앞에서 책을 만들다 보니 남은 건 고혈압, 스트레스, 저질 체력. 지인들과 지리산을 갔다가 산 좀 탄다 하는 사람들은 산 타러 가는데 아이들과 숙소만 지켜야 하는데 우라가 치미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자가 40개에는 사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조금씩 운동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저 집 앞 수영장이었고 달밤에 공터를 한 바퀴 두 바퀴 뛰어보는 것이었고 바구니 달린 자전거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저자는 운동 초보에게 수영을 강권하는데요. 원래는 늘 아침이 힘들고 지각이 잦은 올빼미였는데 배우는 재미, 몸이 가뿐해지는 재미에 어느새 5시 반 알람에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수영은 시작이 비교적 수월한 운동이니 어떻게 운동을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조금씩 운동에 재미를 붙여갈 즈음 5km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제발 완주만 하자. 던 저자. 사실 마라톤 대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완주의 즐거움에 푹 빠지고 만 것입니다. 9개월 뒤 그녀는 동아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지금은요 트라이애슬론 15회 마라톤 풀코스 10회를 뛴 아마추어 선수가 되었죠. 트라이애슬론이 뭐냐고요? 혈인 3종 경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기죠. 이 엄청난 대회를 마르고 저질 체력이었던 40대 아주머니가 15번이나 완주했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만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늘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체력이 강해지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더욱 수월해진다고. 그녀는 건강과 자신감으로 과감히 회사를 나와 전업을 결심하고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50대를 보내고 있다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운동 안 하고 못 배깁니다. 체력적으로 고민해본 적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슬쩍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버프 받아서 오늘 저녁 가까운 공터 2바퀴만 뛰어봅시다. 혹시 몰라요. 헉헉대던 저질 체력인 우리도 철인에 도전하고 있을지도. 주말에 아무리 자도 푹 쉰 것 같지 않고 연휴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뇌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뇌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축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여행을 떠나거나 등산,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빠르게, 가볍게, 깊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의 영향력과 방법을 쉽고도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식으로 전개돼요. 경영서들 중에 픽션 형식으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래서 참 잘 읽힙니다. 주인공 나스는 아이비리그 예일대에서 신경학 석사 중인 인재예요. 다른 사람이 5시간 연구하면 10시간씩 연구하는 노력파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인 연구계는 몹시 치열했고 최근 연구조성금 심사에 떨어지자 나스는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나스는 옆 연구실에 요다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때 저명한 뇌과학 연구자였던 교수님은 현재는 최첨단 뇌과학을 그만두고 마인드풀니스만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나스는 마인드풀니스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미국에서 엄청난 붐이 일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연구를 해보기로 합니다. 요다 교수님은 마인드풀니스를 가르쳐주기로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자네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휴식을 취하는 거야. 그리고 보니 나스는 미국에 온 뒤로 한 번도 아니 그전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요. 요다는 나스가 휴식을 갖고 뇌에 쌓인 피로부터 풀기를 당부합니다. 소설의 전개상 당연히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나스는 이것을 작은 베이글 가게에도 적용을 해보는데요. 조직에서 어떻게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인드풀니스는 휴식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인지하고 수용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현재를 좀 더 또렷이 인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말이 복잡하지 실제로 안내해주는 명상이나 호흡법은 금세 따라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도 뇌의 과잉 활동을 꺼주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뇌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가장 간단하고도 우리가 푹 쉴 수 있게 도와주는 휴식 방법입니다. 명상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책을 통해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회사원들의 고민으로 무기력, 체력, 휴식을 꼽아봤어요. 공감이 가셨나요? 앞으로 책액지라가 고민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책들을 들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 교보문고와 책액지라가 함께하는 마법서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